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 기술교육 1차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그 하반기에 이제, 아니,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구성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이제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출장 일정이랑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맞춰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공지해드린 것 같이 화수 목금 해서 한 과목씩 해서 하고 이번 주 매주 화요일 날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제 제어 시퀀스를 하려고 하고 이 제어 시퀀스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이 시퀀스에 대한 뭐 찾아보기라든가 테스트라든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제어 시퀀스는 솔직히 그 전기 기능사 초보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지금 특히나 여기 계신 팀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게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 그래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걸 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을 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서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도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요 교재는 그 한전 교재고, 교재는 제가 우리 기술교육팀 나스에 올려놨고, 요새 태블릿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없어도 뭐 그냥 보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요 교재가, 뭐 기본부터 해서 보조를 오늘은 1, 2, 3차시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다음 차시에는 이제 킹릴레이부터 로그아웃 릴레이 이렇게 사상 PDA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걸 하면서 제가 보호 계정기를 사용해서 이제 제어를 빡세게 한 데가 있고, 감시를 많이 할 때 이런 걸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어 시퀀스 요거를 보면, 요 강의 교재를 보면 이 제어 시퀀스의 개념 및 목적, 구성 요소 챕터 1, 2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 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이제 이 강의가 완전 초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제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제어라고 하면 우리 팀 프로텍션 릴레이 팀 같은 경우에는 계정기를 제어해서 계정기 적정을 통해서 차단기를 온오프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보통 이제 차단기가 아닌 경우에는 뭐 DS라든가 뭐 ES라든가 요 정도까지고, 나머지 제어를 하는 거는 계정기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PLC로나 있는 공장 자동화 스위치에는 요 부분에 있는 요 개념이 되겠죠. 이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개념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발전기를 켜든가 아니면 전력 시스템을 분리한 차단기를 조작을 하는 건데, 이런 뭐 개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시퀀스 제어라는 거는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제어가 되겠죠.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어 시퀀스의 구성 요소인데, 여기 이 한전 교재에서는 주로 이제 이 보조 계정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하느냐,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 보호 계정기 쪽 도면에서 보면은, 보통은 요 부분에 있는 요 보조 릴레이들이 전부 마그네틱형 콘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 알아야 되는 건, 먼저 이제 요 아주 초보일 경우에 우리 이제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는 이 코일을 뭐 4년제 대학 나와서 이 코일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코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인데,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넣으면은 요 전원이 들어가서 요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이 자석이 생기면서 요 줄을 끌어당기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은 이제 힌지형 그 계정기.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걸로는 홈런 릴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끼워 넣는 거. 황선님은 본 적이 있나? 옥스 릴레이라고 그런 건 똑같은 개념이고, 요렇게, 보통 요렇게 생긴 거를 나타내는 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에 마그네틱 이런 릴레이고, 홈런 릴레이는 좀 다른 형태라는 거지. 8핀 릴레이. 8핀 릴레이지. 핀 릴레이를 나타내는데, 핀 릴레이가 요즘에는 대세. 보통 이제 많이 써본 사람, 특히 우리 쪽, 이렇게 전기판들은 더 만지기 어렵거든요. 최근에도 삼성전기 수원 공장에 내가 급하게 불러갖고 갔었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코일이 계속 여자되는 상태가 뭐 하나 있었어요. 상태를 계속 주는 거야. 차단기를 대신해서 계속 그 상태를 52 차단기를 대신해서 계속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계속 살아있는 여자 릴레이가 없는데, 그 릴레이가 요게 이제 계속 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 요 코일이 전원 인가돼서 코일이 그 스프링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자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전원이 여자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원이 전자석에 되어 있는 상태면 계속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요 바깥에 있는 마그네틱이랑 이제 열이 나면서 붙어요. 그러면은 얘가 화재가 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내가 쫓아갔을 때 쫓아가니까 보통 그 열 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하늘을 찍는데, 이렇게 찍을 때 안 나와. 근데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찍었는데, 100도가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애들이 이제 80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 100도가 넘으니까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점검을 했는데, 도면도 안 맞고. 그리고 대종원을 하이테크 했어요. 도면이 왜 안 맞냐? 기존 도면이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대종원을 억지로 맞춰놨는데, 또 하이테크 도면이 맞아야 된다 그래갖고, 사람을 또 불러갖고, 김현동 사장님 모셔가지고, 다 체크해가지고, 도면 다 다시 그려갖고, 지금 다시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보조 릴레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제 예전 그 개념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이제 제가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A 접점, B 접점, C 접점, 요거는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나선이 B 접점 같은 경우에 나선이 모를만한 걸 하나 알면 요걸 모를 거야. 이 기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B 접점이라는 건 당연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면 A 접점과 반대로 항상 B 접점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노멀 클로즈 컨택이라고 하지. 근데 요 노멀 클로즈 컨택을 이제 A 접점이 붙어 있는 거, A 점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딱 항상 붙어 있으면 노멀 클로즈 컨택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거는 전원을 인가 안 왔을 때 접점이 붙어 있으면 그게 노멀 클로즈 컨택이지. 항상 노멀 클로즈 컨택. 그래서 우리 계정기에서 보면은 계정기 바이너리 아웃풋 쪽에도 골라쓸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런 건데, 내가 모를 거라고 하는 거는 요 IC 기호를 모를 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좀 표준이 돼갖고,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는 요 IC 기호를 안 그리면 빠꾸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일본식 기호로 많이 그렸었는데, 다 바꾸고 있거든. 근데 저 IC 표준에 있는 심볼이 직관적이지가 않네요. 기존 거에 비해서. 그렇지. 익숙하지 않아. 그쵸. 이게 훨씬 좋아. 난 이게 너무 좋아. 직관적이네. 제가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야, 이게 훨씬 좋아. 이게 A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통은 오른쪽으로 그리거든? 근데 왼쪽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렸거든. 이게 B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이게 익숙하지. A, B,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IC로 하는 게 통일이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누워있는 건데, 가로로 누워있는 건 잘 안 쓰고,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 이거를 헷갈리는 거야. 이거를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제어 시퀀스를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럴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기호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도면을 볼 때는 항상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이 SOL 샤인 프로젝트 하고 있는 도면인데 SOL 도면이 상당히 잘 돼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면이 다 잘 돼 있는데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제네럴 테크니컬 퍼센이나 심볼리스트나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이제 요거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무를 가지고 하려고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 잘 돼 있는 도면들, 예를 들면 SOE 이런 도면들, 이런 석유화학 계통이 잘 돼 있는데 거기서도 SOE이 잘 돼 있는 거는 아람코 때문에 더 잘 돼 있는 그런 아람코라는 모회사가 그 아랍에서 이렇게 하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도 다 유럽 애들이 많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게 되게 완벽하게 됐고 거기다 EPC를 빡세게 시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도면 한번 볼까? 하이닉스 도면 딱 보면은 조금 약간 달라. 같은 현대인데 요거 하는 게 좀 틀리다 보니까 좀 달라. 허접해. 이게 현대 스타일이지. 이게 SOE 스타일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도면의 어떤 구성부터 이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이제 있는 거는 어떤 그 단자대 번호가 진짜 도면과 일치하는가 요런 거 요런 게 중요하거든. 지금 나연 선생님 같은 건 잘 알 거야. 이 썩은 판넬도 우리 계속 많이 하고 다녔잖아. 가면은 이 도면에 예를 들면 이 도면에 이 단자 번호 예를 들면 여기 단자 번호가 자 뭐 Z556에 요 번호가 끼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뭔가를 할 때 불안하지가 않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SOL은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OL 도면을 되게 추천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시퀀스를 요거를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교육을 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그 만들어진 거 갖고 이제 많이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보면은 산의 교보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배전기를 끼우고 차단기를 요 안에 요렇게 차단기 온오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단기가 실제로는 차단기는 온을 시키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단기 온을 고정을 시키려고 일부러 여기 자기 유지 회로를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이해가? 나가람상 이해가? 요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랑 온을 같이 걸었지. 오프 온을 직렬을 해놓으면 온을 딱 시키면은 온으로 고정되고 오프의 B 컨택이랑 온의 A 컨택을 직렬로 연결해갖고 온을 시키면 온으로 고정되고 온이 자기 유지되면서 온이 붙었다가 오프를 시키면은 그 오프 쪽이 온 릴레이가 풀리면서 오프 쪽에 보조 릴레이가 붙어서 이제 온오프가 고정되는 형태로 차단기를 만들어가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유지 회로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유지 회로가 없고 차단기가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차단기인가요? 차단기 무조건 있지. 왜냐면 기계니까. 차단기는 전기 여자되는 게 아니라 차단기는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실제 차단기는 이런 보조릴레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지. 진짜 차단기. 근데 이거는 그냥 차단기가 없이 차단기의 온 상태랑 차단기 오프 상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차단기가 없으니까 온 상태에서는 차단기 온 시그널만 하나만 나오고 오프 상태에서는 오프 상태만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차단기가 실제로는
차단기 안에 이렇게 차단기 안에 명판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차단기가. 그럼 이 차단기가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붙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붙으면 온이고 이렇게 붙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붙으면은 얘가 붙었다는 신호를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그 접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뺀다고. 그게 요것들이거든요. 기계적인 접점을 빼는 거죠. 그리고 오프되면 또 오프되는 기계적인 접점을 빼는 거죠. 얘는 차단기 전원을 내려도 나와요. 여자가 되는 거는 차단기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차단기 스프링을 튕겨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코일되면 이제 이 차단기 움직이는 거죠. 강의가 처음이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어 시퀀스를 보면 A 접점, B 접점, DO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요 C 접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원래 계획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거 하고 떨컥떨컥 하는 걸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건 못했고, 기본을 넘어가서 엔드 오어 헤로 이렇게 있는데, 또 엔드 오어 헤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자, 우리가 보통 보호 계정기라 그러면은, 보조 릴레이라 그러면 보통 다 엔드를 쓰는 거거든요. 계정기가 동작하면은 그 계정기란 조건에 맞으면은 이제 트립을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아셔야 되겠구나. 여기에 저항을 하나 만약에 더 걸었다. 그거는 이제 직렬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보통 저항을 다 구성해야 되고, 직렬로 구성을 해버리면 저항이 늘어나고 전압이 분배되기 때문에 저 보조 릴레이를 여자시키려면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요 보조 릴레이를 여자시키는 전압이 필요하고, 저 보조 릴레이를 여자시킬 때 들어가는 전류가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계전기를 사용해서 보조리를 안 쓰고 계전기를 썼다고 하면, 계전기 테크니컬 데이터에 보면 릴레이 아웃풋이라고 나오고, 250V AC든 DC는 250V까지는 전격으로 하고 5A는 계속 건든다. 5A. 보조 릴레이가 탁 붙어가지고 5A가 계속 흘러도 보조 계전기가 붙어있던데, 근데 아마 메타는 얼마일까? 디지털 메타. 자동차 디지털한테 그 아웃풋의 용량을 아나? 잘 모르죠. 되게 작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얘가 5A가 컨티뉴어스고 1초에 30A를 견디고 30ms에 250A를 견디거든. 이게 이제 지메스 계전기든 뭐든 튼튼하면 요 정도는 돼요. 근데 요거는 되게 엄청 센 거야. 250A를 견디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도면에 보면은 차단기 직접, 그래도 이렇게 해도 차단기 직접 안 걸거든. 보면은 여기 트리핑이라고 그러고 트리핑 코일이 있잖아. 이 트리핑 코일을 여자시키는데 전류가 한 20A 정도 걸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20A. 근데 우리 지메스 계전기는 250A까지 견딘다는 거지. 그리고 1초에 30A 정도는 걸리니까 요거 정도면 되는 거지. 1초에 30A.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접점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보조 릴레이를 쓰는 거죠. 보조 릴레이를 쓰면은 보조 릴레이의 용량이 보통 10A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이런 시퀀스를 설계할 때는 항상 요 접점이 얘를 살려서 얘가 이제 어떤 거를 할 때 어떤 용량이 먹히는가, 그리고 이 DC 전원의
용량만큼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용량을 좀 보니까 이거 말겠구나. 얘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어전압 110이 있는데 몇 초에 얼마나 이런 건 차단기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LY4N 사양서를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암페어까지 견디냐면 몇 암페어인가요? 아까 보니까 10암페어였던 것 같은데. 레이디드 커런트 10A, 10A짜리 10A 콘택터 해갖고 레이티드 노트 해갖고 24V 20.5A고 110V 때는 7.5A를 견디네. 이것도 약간 저기 인형 활용에서 하겠습니다. 출력을. 그러니까 요 만약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전원이 들어가면 요 컨택, 요 보조 릴레이가 여기에 걸리는 전류에 힘이 그 정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은 마그네틱 콘택트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돼 있을 때는 열이 나고, 여자가 안 돼 있어도 나중에 뻑뻑해져갖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돈이 많은 회사에서는,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그 보조 릴레이를 바꾸는 작업을 시켜. 그럼 보조 릴레이만 다 바꾸고. 근데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멘스 보조 릴레이 같은 경우는 15만원 넘어? 20만원이야? 그 보호계정기 하나, 지멘스 보호계정기 하나 써버리면 끝나는 건데, 비싼 거. 근데 그런 초기 투자를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저기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요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제어회로 도면에서는 그 릴레이에 표현할 때는 만약에 요 접점이 있는 쪽은 여기 RM1 같은 경우의 접점은 A2에 있는 거죠. 나가는 사람이 요즘 건 알죠. 허준영이 왔으면 몰랐을 텐데. 그렇죠. 걔도 설계에 있어서 알겠구나. 설계 회사 다니다가. 그 다음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자기유지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스위치를 떼더라도 램프가 계속 켜지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보통은 이런 자기유지 회로는 보통 우리에서 쓸 때는 램프를 뭐 유지하게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그런데 계정기에도 자기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딱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기 유지라는 거는 자기를 유지하는 거니까, 전원을 빼버리면 자기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계정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정기도 안에 접점이 붙어 있다가 전원을 꺼버리면은 그게 툭 떨어지는데, 계정기가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비해 좋아진 거는 다시 키면 다시 그 옛날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있죠. 자기유지 회로까지 했고, 자, 3장의 보조계정기 원리 및 회로우서.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긴 하죠. 이게 이제 핀 타입의 보조 릴레이고, 마그네틱 타입의 보조 릴레이가 있죠. 보통은 마그네틱 타입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약간 싸기도 하고, 이게 이제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좀
요거는 LS 때 제가 현대 거보다 LS인데 그런 스타일이고, 요 이제 이 핀 타입보다 마그네틱 안에 이 내가 보기에는 안에가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 개정 이 동작 원리에 이제 뭐 전자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오늘 교육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예전에 이거를 이제 그 PQ팀에서 우리한테 측정을 해줘가지고, 최준영과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줬는데, 이 파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요 보조를 27에 걸렸어. 27에 걸려가지고, 27AX라는 저 마그네틱 컨택트가 떡 붙었다가, 그게 다시 이제 리셋을 시키면 딱 떨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 파형이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진이 안에 이제 이 철공진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그 파형이 증폭이 되면서 서지가 나와요. 그 서지의 전압이 어느 kV냐면, 그때 우리가 측정한 볼테이지가 3.37kV.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보조 릴레이에서 서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에 보드에 싹 하고 들어가요. 3,300V. 그러면은, 그래서 그럴 때 좀 안 좋은 계전기는 뻗어버리면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멘스 메이커 말고 다른 GE 계전기 메이커나 다른 메이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립을 시키면 상관이 없어. 그 보조 릴레이. 그 보조 릴레이로 차량이 트립되면 서지가 들어와서 다시 뭐 다른 노동작을 해서 다른 출력이 나간다 하더라도 차량에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 근데 알람을 쳤는데, 알람 보조 릴레이를 쳤는데 얘가 다시 서지가 들어와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옆에 있는 컨택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여기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요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서지 서프레션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이오드가 너무 후져가지고 그 다이오드가 저항이 0이 돼버리면서 그 다이오드가 오히려 쇼트를 일으켜버리지. 다이오드를 달았을 때. 서지 서프레션 다이오드를 달면. 그래서 그 서지 서프레션 다이오드의 성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전기를 좋은 걸 써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솔직히 막 그것 때문에 딱 선택하고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멘스는 이런 보조 릴레이의 이런 파형에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 파형이 우리가 현대 보조 릴레이로 해서 이런 파형이 나왔지만, 지멘스 마그네틱으로도 한번 해봤거든. 근데 그때는 요거보다 약간 낮긴 해도 걸린 거지. 항상 그 서지가 나오잖아. 보조 릴레이. 서지. 내창도. 그냥 저 보조 릴레이가 특별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의 보조 릴레이가 저 정도 서지가 같이 그런 거죠. 그 메타에 만약에 그걸 다 뻗을 수 있어. 메타 좀 민감한. 차단,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삼성전기나 이런데 메타를 딱 달아놓으면 차단기 온도를 시키면 갑자기 녹아요. 항상 초반에 그런 게 있어. 그것도 이제 다 서지지. 서지 같은 걸 들어오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챗GPT에다가 과거에 이제 보조 계정기를 이제 꼭 사용했던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정 용량이랑 전기적 내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에 계전기에다가 보조릴레이를 많이 썼다. 그때는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은 되는데도 보조릴레이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아끼려고. 계전기의 바이너리 인풋 아웃풋이 늘어나면 보드가 더 늘어나고 그 보드가 늘어나면 계전기가 2배가 지금은 2배는 아닌데 만약에 인풋이 10개 늘어나면은 한 1.5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릴레이를 하나에 뭐 2만원짜리를 10개 사면 A 컨택이 40개가 늘어나는데 계전기에 인풋 10개를 10개를 드리면 500만원을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일단 뭐 적정 용량 내구성 부족이 먼저 있고 아웃풋 쪽은 그렇고 아웃풋 쪽은 그렇죠. 근데 용량 내구성이 지금은 충분한데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충분한데도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멘트 보정기 전기는 5A는 계속 유지하고 30A는 1초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차단 시 전압 서지가 발생한다는 거. 고전류 부하. 이건 고전류 부하만이 아니라 트립 나가는 보조릴레이에서 항상 차단 전압 서지가 발생해서 재정이 되고 출력 저점이 이 서지를 받으면 저전열과 악순환이 발생해 수명이 줄어든다는데 이거는 이제 얘들이 이런 거는 일반적이고 오동작을 바로 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오동작.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영업적으로 취시하면 바꿉니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계전기를 되게 단순하게 쓰면 계전기를 보통 하이텍에서 우리가 하이닉스나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계전기끼리 막 연결해가지고 시퀀스를 엄청 꾸며놨고 얘가 동작하면 얘가 이렇게 연동되고 막 이렇게 막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안 하던 방식으로 막 했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면 이쪽 보조를 내고 동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만약에 그 서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제어회로 분리 및 확장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나 보조릴레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전기만 쓰는 게 유지보수가 편한데.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유지보수가 편하다. 아날로그 계전기. 그럴 수도 있겠네. 아날로그를 이렇게 빼서 쓰는 타입이니까. 계전기를 예전에는 내부 출력부의 반응 속도와 내구성의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 지금은 10A 이상은 다 견딘다. 그 다음에 내장 서지 흡수 회로가 있다. 그 다음에 적정 재질 고급화인데 은하금, 금도금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까지 하냐면 펌프 마케팅이라고 해요. 보통 PLC도 아마 할 수 있어요. 그 계전기도 펌프 마케팅이라고 해갖고 PC 베이스 기판에다가 이렇게 고무 코팅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화학류나 먼지 이런 데 강해지면서 오동작을 덜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일단 저희가 요 판넬을 만들었는데 나는 좀 PP팀에 좀 미안하더라고. PP팀은 이렇게 걸어서 쓰는데 나는 발주를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계전기를 지금 몇 대를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대를 하고 여기다가 잔이차 메타 할 거거든요. 잔이차 메타 하나 찾아놨네. 네. 네. 그거 이거 끝나고 네. 원장이 있을 거야.
대상한테 주면은 포장을 할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도면을 맞춰야 돼. 내가 도면을 그렸는데, 아, 이거 내가 그 S51 보고 내가 그렸거든? 네.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요거는 맞는 거 같지? 20절, 19, 30절, 19, 21, 23, 22. 맞는 거 같아. 도면 보내줄 때는 컨펌 좀 해줘. 아, 네. 요거 이제 제작해야 되니까. 그 김영동 사장님 필리핀에서 오면 제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 말 나온 김에 요 판넬을 만든 다음에 요 판넬에다가 그 카드를 다 끼울 거야. 그 통신 카드를. 이 판넬에 요 계정기에 통신 카드를 다 TCP/IP 랜 통신 카드를 끼워가지고 그러면 5개가 나오잖아. 거기 그냥 스위치는 싼 거 5만 원짜리 달아가지고 그거랑 그 PC 연결해갖고 제논 아니면 뭐든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가지고 띄워서 해보려고. 근데 잔치자 메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메타는 통신 어떻게 해야 되지? 랜 포트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우리는 6180이나 모드버스 TCP를 되는데 만약에 제논으로 잔치자를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드버스 해야 돼. 되겠네. 똑같네. 모드버스를 하면 되겠네. 그 제논으로 6180이면 되지. 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통신 그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쪽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실습하면서 시험해보고 그렇잖아. 그럼 잔이차는 모드버스밖에 안 돼. 잔이차는 포트 하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차단기 요게 지금 이 컨셉이 지금 요렇게가 인컴이. 그러니까 차단기 판넬 3개를 한꺼번에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롭도 하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가 먼저 떨어지고 인컴을 나중에 떨구고 그 위에 떨고 막 그런 컨셉이 있거든. 그런 것도 해놓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걸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험할 때 이렇게 램프 같은 것도 따로 여기다 해가지고 아웃풋을 할 수 있게 시간도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보조를 얘기하는 게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그 1, 2, 3 한 거는 다 진행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엄청 뭐 많이 준비는 했는데 정작 얘기는 많이 못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제어 시퀀스 오늘 제어 시퀀스 보조릴레이를 배웠고 나중에 뭐 다른 그 어떤 기기들을 이렇게 배우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시퀀스 도면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도면을 딱 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우리는 이 보조릴레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먼저 오늘 배운 거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접점의 용량을 오늘 얘기한 거고 접점 용량이 얼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호 계정을 하다 보면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시간도 알아야 돼요.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면 나연선 선생님 보조릴레이 마그네틱 타입이 A 컨택이 탁 붙을 때 동작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붙는 시간이요? 모르면 그냥 찍어봐. 꽤 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꽤 길 것 같은데. 100ms. 100ms. 50ms 되지. 그게 한 40ms 정도 걸려. 그러면 나선님 그러면 우리 86 로가늘레 본 적 있지? 네. 우리 왜 DBI 텍에서 로가늘레 탁 들어가는 거 있잖아. 현대 거. 그거는 몇 ms 될까? 그걸. 내가 차이가 나니까 보겠지. 더 적을 것 같아. 더 적어. 20mm. 찍어봐. 20mm. 8mm야. 8mm. 자, 그럼 계정기는 몇일까? 계정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
지정기도 테크니컬하게 여기 뭐라고 있어? 8에서 10. 그렇지. 5세대는 8에서 10이고 예전 4세대는 16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조릴레이로 이렇게 이제 껐떡껐떡 하면서 딱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 그럼 이 차단기를 떨어뜨릴 때 우리가 이 계전기가 차단기를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뭐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전기가 차단기를 떨어뜨리려면 빨리 떨어뜨리면 빨리 떨어뜨려서 좋지. 근데 보조릴레이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계전기에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계전 교체하면서 할 때는 이 보조릴레이 계전기 접점에서 직접 이 차단기로 하나를 당기거든. 그런 거를 옛날에 판넬 업체들은 안 했어. 우리도 싫어했어. 왜냐면 계전기 접점에서 차단기를 바로 들어가면 차단기 문제 생겨갖고 뻥 터지거나 하면 거기서 서지가 올라가고 계전기 들어서 타고 들어서 계전기가 타버리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릴레이 걸으면 보조릴레이가 막아줘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내가 이제 항상 직접 거는 거는 이제 보조 계전기가 오래돼서 공장 안 할까. 예를 들어 이번에 만도 같은 케이스에 만도에 정정 공사가 이번에 방송할 때 그런 거에 보조릴레이를 살려고 뭐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전기 직접 넣어. 계전기에서 차단기를 직접 넣어버리면 시간도 빨리 되고 용량도 확실하고 구성이 동작의 신뢰성이 확실하니까.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바로 한 거고 보조릴레이 하나 거치면 그럼 시간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늘어나는 그 시간 차이로 보조가 있는 건데 그 늘어나는 시간은 정전수로 그 편차값이 계산돼요? 아니면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묶고 가는 거예요? 묶고 가지. 묶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개 쓰면 안 되지. 그럼 여러 개 써도 시간이 보통 2개 이상 쓸 일은 없어요. 보통 2개 이상 쓸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릴레이를 쓰고 그러니까 계전기가 붙었어. 그럼 계전기 붙는데 10ms 걸렸어. 그럼 플러스 보조릴레이 하나 썼어. 그럼 40 걸렸어. 50이잖아. 그리고 그 보조릴레이가 노가운 릴레이 돌렸어. 그럼 또 8ms 걸리니까 60이 걸린 거지. 0.60ms가 걸린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순시라 그러면 30ms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60 걸렸으니까 100ms가 걸립니다. 그런데 보호협조라는 거는 0.3초 차이나 최소 0.2에서 0.3초 차이가 거예요. 왜냐면 차단기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위아래로 모선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땅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속도가 50ms 걸려요. 그러면 이제 보호흡조라는 건 위가 동작 안 하고 아래만 동작하면 되는 거니까 꽝 하고 사고가 났는데 위에 보호계전기가 동작을 하기 전에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차단이 끊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차단기 밑에 있는 게 끊어지는 게 0.2초 안에 끊어지려면 보조릴레이를 많이 쓰면 남는 시간이 0.1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보조릴레이 안 써 다이렉트로 아래에 보조릴레이 막 3-4개 써가지고 시간 늘어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늦게 끊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동시에 계전기가 탁 안 되게 시간 차이를 조절하잖아. 네. 여기가 먼저 떨어지고 위에 있는 건 0.2초 후에 보호 계전기가 명령 컨택을 딱 붙이게 하는데 얘가 이 차단기를 끊어야 전류가 사라지니까 얘가 안 떨어지는데 밑에 보조릴레이 여기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2개 이상은 안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조 계전기가 고장나면 또 떨어지는 거고. 좋은 지적이었어.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걸 할 때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인풋의 레솔루션은 1ms고 아웃풋의 동작 시간은 저기 나온 것처럼 8ms, 10ms 뭐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캐패시티가 뭐 30W냐 이런 게 있겠지. 짧은 거는 이렇게 됩니다. 나선이 테스트 릴레이를 쓸 수 있는 접점은 4ms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할이나 사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따지는 데가 있거든. 어떻게든 좀 빨리 해보려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
한전에서 쓰는 그 한전에서 모선 보호가 아니라 엔드 조건을 동시키는 27릴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릴레이 동작시키는 조건에 빠르면 빠를수록 블로킹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조건을 맞춰서 하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아유 상위에서 무슨 차이겠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엔지니어는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요 사진들은 2011년도에 우리가 SK 인천 석유화학이라는 데로 교체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연결은 다 그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험하고 뭐 잘못된 걸 알아내고 하려면 이제 시퀀스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